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해훈 개인을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정치권에서 반복되어 온 돈 공천 문제를 정말로 뿌리 뽑을 의지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치권에서 공천 헌금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면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겁니다. 놀라기보다는 또 터졌구나, 체념에 가까운 반응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가 직접 자신의 과거 경험을 꺼내며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나라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홍준표는 2004년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을 하던 시절을 언급합니다. DK 지역의 한중진 의원이 재공천 대가로 15억 원을 제시했다는 폭로입니다. 이어 2006년 지방선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서울시 간부 공무원 출신 인사가 동대문 구청장 공천을 원하며 10억 원을 내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광역의원 공천은 1억, 기초의원 공천은 5천만 원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진술까지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과거의 추억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20년이 넘도록 구조가 그대로라면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병이라는 겁니다. 홍준표의 말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공천 헌금이 요즘엔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가벼운 농담 때문이 아닙니다. 공천 비리가 왜 반복되는지를 구조에서 짚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 공천 비리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사실상 전속되는 구조, 그리고 그 권한을 사유화하려는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에 반복된다는 진단입니다. 정치판을 오래 본 사람의 고백이자 어쩌면 자백에 가깝습니다. 더 심각한 대목은 이겁니다. 지방선거 때 공천 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 자금과 다음 총선 비용을 마련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쯤 되면 누구 한 사람을 찍어내는 문제로 끝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을 향해 돈 공천 특검을 외치는 장면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특히 나경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진술 보도를 인용하며 민주당의 돈 공천 범죄를 반드시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한 대목은 그야말로 부메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은 정치권 전체를 겨누는 칼이 아니라 자기 진영부터 베는 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 신장식 최고위원은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특검을 원한다면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돈 공천까지 포함한 전 정당 전면 특검으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왜 상식적으로 들릴까요? 돈 공천 의혹이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이미 사회 전반에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소환되는 것이 김정재와 이철규의 통화 녹취입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정재는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에게 단수 공천을 요구하며 경선을 하면 돈으로 매수하고 보통 4억에서 5억을 주고 캠프 전체를 지지 선언하게 만드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후보가 5억을 요구했다는 언급, 돈이 다시 오가는 분위기라는 표현, 그리고 이게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문장이 특히 치명적입니다. 내부자가 보기에도 당이 무너질 만큼 위험한 관행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황이 존재하는데도 국민의힘이 다른 정당만 겨냥해 특검을 들이밀면 국민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특검, 국민의힘에도 똑같이 적용할 자신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결국 핵심은 여기서 갈립니다. 정말로 돈 공천을 뿌리 뽑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정치적 무기로 쓰고 싶은 겁니까?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상대만 겨냥하는 특검이라면 그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 공작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행태는 안타깝게도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국면에서 늘 퇴장과 보이콧을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불리하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질문을 받으면 입장을 내지 않고 책임을 묻는 순간에는 말을 아낍니다. 정치가 아니라 회피의 기술만 남은 모습입니다. 이해훈 인사청문회 파동이 바로 그 전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청문회 개최를 둘러싸고 충돌했고 결국 회의는 정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며 청문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열고 검증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수영은 2,000건이 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15%만 제출됐다고 주장했고 천하람은 후보자가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도 앉히지 않고 일정 조정부터 거론하는 건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맞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으냐는 편 가르기가 아닙니다. 청문회는 자료를 다 받고 완벽한 상태에서만 여는 행사가 아닙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그 부실함 자체가 쟁점이 되고 국민 앞에서 따지고 압박하는 과정이 바로 청문회입니다.
자료가 없으니 열 수 없다는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검증의 장 자체를 닫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정말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믿는다면 더더욱 청문회장에 앉혀놓고 국민 앞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해명을 받고 모순을 드러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 장을 스스로 거두는 순간 국민은 이렇게 느낍니다. 검증을 원하지 않는구나. 판을 뒤엎고 싶은 거구나. 피하고 싶은 게 있구나.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해훈을 옹호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논란이 있다면 그 역시 철저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그 검증을 핑계로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순간 본질은 이해훈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정치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지금 돈과 도덕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미 사회에 던져졌다는 점입니다. 홍준표의 폭로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계속 확장됩니다. 공천 거래가 있었다면 민주당에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정한 해법은 하나뿐입니다. 전 정당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 구조를 고치는 것. 하지만 국민의힘은 구조 개혁보다 정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정쟁의 첫 단계는 항상 보이콧입니다. 결국 필요한 건 누가 더 나쁘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구조를 끊을 것이냐입니다. 공천이 시장이 되는 순간 정치는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된 정치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얼버무리는 한 돈 있는 사람이 공천을 사고 권력을 삽니다. 그 결과는 지방정치의 부패 그리고 중앙정치로의 전염입니다. 이 흐름을 끊으려면 수사도 필요하지만 제도 개혁이 필수입니다. 공천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쪼개고 권한을 분산시키고 투명성을 강제로 확보해야 합니다. 특검을 정치적 장난처럼 쓰는 사람은 결국 진짜 특검 앞에서 무너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말의 경쟁이 아니라 원칙의 경쟁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소리 지르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지는 정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